자, 봅시다. 앞에 이제 내용이 좀 있었지만, 전혀 쫄 필요 없는 부분이야. 근데 이거 혼자 공부하면 아마 되게 쫄릴 거야. 어렵거든. 자, 봅시다. 5월에 대통령 선거 있었죠? 기억하냐? 누가 되고 이런 거 알지? 선거를, 투표를 이제 6시나 7시 정도까지 보통 해. 몇 시였더라? 6시라고 칩시다. 그럼 6시에 딱 5, 4, 3, 2, 1 한다. 뭐 발표해? 출구조사라는 걸 발표해. 출구조사. 이런 거 본 적 있나? 그래가지고 그 출구조사 이제 방송사마다 이쁘게 만들려고 막 돈 많이 투자하거든. 막 역대 대통령들 툭툭툭툭 나오면서 막 시간 막 가다가 빵 되면서 이제 뭐 권민선 몇 프로, 뭐 이혜민 몇 프로, 뭐 길민주 1% 뭐 이렇게 나와. 그러면 이제 그걸 보고 그 수치를 보고 사람들이 이제 막 화무성도 지르고 막 울기도 하고 막 때려부시기도 하고 막 이래. 그럼 잘 봐. 그게 실제 나온 결과랑 일치하냐? 그건 뭐야? 출구조사라는 게 뭐니? 지금까지 나온 사람한테 그 투표하고 나온 사람한테 누구 찍었어? 이거 하는 거야. 그러면은 그 사람이 나 이거야, 뭐 나 이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출구조사를 모든 사람한테 다 할 수 있어 없어? 그러면 사실은 그 출구조사라는 조사는 모든 인원을 조사한 게 아니란 말이야. 그렇지? 그러면 내가 원하는 그 실제 어떤 결과랑 같을까? 근데 이 조사한 값이 의미는 있겠죠. 그래도 통계학이 많이 발전했다면 그 조사한 정보를 통해 실제는 아마 요 정도겠지라고 보정할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하려고 이제 방송사들이 다 돈 모아가지고 같이 그렇게 한 거란 말이야. 근데 지금 최근 예전에는 그게 오차가 좀 컸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어떤 선거가 있을 때 나오는 출구조사가 실제 결과랑 거의 일치. 물론 막 1% 차이 나고 이런 건 바뀔 수 있죠. 왜냐면 오차라는 게 있으니까.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 출구조사 결과와 실제 결과가 거의 좀 비슷해. 이해됐나? 그럼 여기서 우리 뭘 할 수 있냐면 어떤 설문조사나 어떤 통계조사를 할 때 전원을 다 조사할 필요는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죠. 되나? 예를 들면 내가 모든 사람을 다 조사하려고 하면 돈이 얼마큼 들겠어? 아니 한 명이 서가지고 나오는 사람 다 잠시만요 이렇게 할 수 없단 말이야. 왜냐면은 이 사람들 투표하고 빨리 집에 가야 돼. 아니 출근하러 가야 돼. 근데 얘가 누구 찍었어 이거를 물어보는 걸 기다려줄 수는 없거든. 맞지? 그러니까 이제 실제 나오는 사람을 다 조사하려면은 그 출구조사하는 인원보다 더 많은 인력이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그 사람들 이 공짜로 일하지 않을 테니까 돈을 막 줘야 돼. 이해되나? 그러니까는 이런 조사를 하면은 분명히 비용이 발생하는데 그 비용은 굳이 모든 사람을 다 조사해서 모든 비용을 다 투자할 필요는 없는 거지. 예를 들어 생각해봐. 1000명을 조사해야 되면 900명만 조사해도 의미 있지 않겠니?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가지고 이 통계라는 과목이 발달하게 된 이유는 어떤 조사, 어떤 결과를 얻으려고 할 때 비용을 얼만큼? 최대, 최저? 최저로 지출하면서 결과는 어때야 돼? 제일 유의미한 결과를 낼 수 있다면 그 어떤 수치를 찾아간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발달하게 된 이제 학문이 통계학이 될 거고요. 조사를 할 때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조사하는 경우를 전수조사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일부만을 뽑는 행위를 이제 표본조사라고 불러.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장 쉽게 나오는 문제가 뭐냐면 다음 중 표본조사로 합당한 것은 다음 중 전수조사로 합당한 것은 자 일단 보자. 당연히 돈 뭐가 많이 드니? 전수조사. 그러면 첫 번째 일부를 조사해서 그 자료를 통해 뭔가 결과를 내도 큰 상관이 없는 약간 좀 가벼운 주제인 경우가 있죠. 그리고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만약에 이게 되게 한 명이라도 조사를 안 하면 무의미해. 예를 들어 이 중에 에이즈 환자가 있나를 검사하려면 2명만 조사하면 되나? 그거는 1억 명이어도 다 해야 돼. 왜냐 한 명만 있어도 이거 안 되거든. 그래가지고 조류독감이나 구제역 같은 거 발생하면 어떻게 되냐? 그 동네에 있는 돼지들 어떻게 돼? 다 그냥 가는 거야. 먹을 수도 없어요 그거는. 어쨌든 슬픈데 이 얘기하니까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 경우와 표본을 뽑아서 조사해도 되는 경우를 한번
가볍게만 구분하고 넘어갈게요. 이 155의 위쪽 좀 보자. 자, 표본조사가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일단 기업, TV 프로그램 시청률, 모든 집에서 보는 것 다 조사할 필요 있을까? 이거 한 절반만 해도 되지 않겠니? 이해되나? 굳이 이걸 다 조사해서 비용을 다 들이진 말고 어느 정도를 조사해서 그 결과를 통해 추측을 해도 상관없겠죠? 기억은 합당한 것 같습니다. 리엘,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하루 컴퓨터 사용 시간도 전수조사가 필요한가? 아마 일부를 조사한 뒤 그거를 통해 뭔가 자료 값을 좀 보정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디귿, 자, 어느 공장에서 생산하는 건전지의 평균 수명 전수조사 필요합니까? 일단 건전지를 평균 수명을 조사한다는 거는 어떤 기계에 놓고 몇 시간가나 보는 거야. 모든 건전지를 다 조사하면 어떻게 돼? 공장은 샷다를 내려야 되는 건데 조사 끝났습니다 이러면은 공장 영업 끝났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걔네도 몇 개를 이렇게 랜덤으로 뽑아가지고 조사를 해보지 않겠니? 그래서 10개를 조사했는데 얘네가 뭐 평균 한 10시간 되면 한 보통 10시간 정도 되는 것 같아. 꼴만은 있겠지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지. 리얼,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자, 어느 고등학교라고 했네요. 많아야 몇 명일까? 한 300~400명 되겠죠? 수학 점수 평균 낼 때 또는 등급 낼 때 일부만 갖고 하면 돼, 안 돼? 큰일 나죠. 이건 아쉽지만 모든 사람을 다 조사해야 되지. 그래가지고 너네 수능 같은 거 보면 뭐 내년에 보겠지만 거기서 나오는 점수 일부만 성적표를 봤냐? 전부 다 봤죠. 그래서 내가 전국 몇 등인지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중에 모두 조사해야만 하는 경우는 누구밖에 없어?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으면 되는데 좀 너네 점수 하나 주려면 이런 문제를 내는 편이니까 2회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이 챕터에서 뭘 배울 거야? 전부 조사하는 걸 배울 거야? 일부만 조사해서 그걸 통해 그 전부를 이렇게 좀 추정하는 걸 배울 거야? 일부만 조사하는 걸 배울 겁니다. 되나? 그리고 일부를 갖고 전체를 추정하는 건 쉽게 어렵게? 원래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는 각종 변수 다 자르고 일반적인 상황만 배울 거야. 알겠나? 보도록 하자. 자, 지금 쌤이 여기 그려주는 별거 아닌 그림은 따라 그려도 좋고 너네가 통계를 복습할 때마다 한 번씩만 그리면 됩니다. 자, 요거를 이제 전체 집단, 전체 집합 뭐 이렇게 부를게요. 그냥 편하게 뭐 수학 점수 이런 얘기를 예를 들게. 저기 지금 한 5,000명이 있고 쟤네가 수학을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받나를 조사하려고 해. 근데 5,000명은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한 100명 정도만 뽑아서 한 얘네의 성적을 조사해 보면 전체 성적을 그래도 좀 추측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내가 이 중에 일부를 뽑는다는 행위를 추출이라고 부르는데 추출할 때 야 1반 일어나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1반부터 10반까지 시험 봤을 거 아니다. 100반이라고 합시다. 100반 먹어봤냐? 어쨌든 100반까지 있다고 쳐. 그럼 내가 이 중에 야 2반 일어나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1반부터 100반까지 있는 인원을 갖다가 다 한 명 한 명 쪼개놓은 뒤 로또처럼 뽑아야 되죠. 이런 걸 임의 추출이라 그래. 이해됐나? 그래서 충분히 그 무작위로 애들을 골랐다고 쳤을 때 뽑혀 나온 애들은 아마 전체 집단의 그 성향을 조금 대표할 만하지 않겠니? 내가 이거를 뭐라 그럴까? 지금 여기 앉은 사람 몇 명이냐? 12명인데 이 중에 내가 한 6명을 뽑았다고 치자. 그러면은 12명의 남녀 성비와 6명의 남녀 성비는 어떨 것 같아? 비슷하겠죠. 그러니까 추측할 수 있는 어떤 자료가 된다 이거야. 유의미한. 그래가지고 정확한 값을 알려면 너무 많은 조사를 해야 되니 일부만을 뽑아서 지금 조사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중에 일부를 뽑아가지고 요만한 집합을 하나 만들 거고요. 얘네들이 있고 얘네들이 있죠. 그쵸? 자, 요거를 뭐라고 부른다고? 표본이라고 부릅니다. 표본. 요 녀석을 모집단이라고 부릅니다. 엄마 할 때 뭐야? 됐나? 엄마 찾으면 되고요. 수학 점수니까는 그 자료를 조사해서 뭘 내볼 것 같니? 평균. 자, 그럼 잘 봐. 평균 구해. 이렇게 말하면 돼, 안 돼? 지금 내가 너한테 이렇게 얘기했어. 야, 평균 구해봐. 그럼 너네 뭐라고 물어봐야 돼? 누구 거 구해요? 이렇게 해야 돼. 맞지? 왜? 평균을 구할 수 있는 집단이 몇 개니까?
그래가지고 누구의 평균이라는 말을 해줘야겠죠? 모집단의 평균을 구하는지 표본의 평균을 구하는지. 됐나? 자, 그래서 일단 모집단 먼저 갑시다. 자, 모집단에 있는 녀석들의 평균이 존재할 거고요. 그 녀석의 분산이 존재할 거고 그 녀석의 표준 편차가 존재할 겁니다. 이해되나? 표본에도 요 녀석들을 가지고 구한 평균, 분산, 표준 편차가 있겠지. 그럼 여기서 질문. 이 녀석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는 여기서 구한 평균, 분산, 표준 편차와 1번 같다, 2번 다르다, 3번 모른다. 뭐게? 3번. 이해되니? 당연하겠지. 일부를 뽑았는데 그게 어떻게 똑같냐? 맞지? 그래서 내가 여기에 똑같이 평균 M, 표준 분산 얘랑 똑같이 시그마 제곱, 표준 편차 시그마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얘네들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는 이거랑 일반적으로 어떨 거기 때문에 다를 거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다른 표현을 해줄 겁니다. 자, 표본의 평균을 우리는 보통 M이라고 쓰면 헷갈리니까 X 바라고 이제 새로운 기호를 하나 붙일 거야. 저 위에 붙은 짝대기를 뭐라고 읽는다고? 그리고 읽을 때는 X바 의미는 저 표본의 평균. 됐나? 뭐 M바 이렇게 하면 좋지만 그렇게 안 만들었네요. 처음에 이거를 갖다가 정립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이 기호를 따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속상하지만 저게 표본의 평균이다라는 거는 받아들여줘야 돼. 알겠니? 시그마가 그리스자 어떤 문자니? S죠, S. U? 어디서 배웠어? S. S야, S. 시그마, S거든. 그래가지고 이게 S 소문자고 이게 S 대문자랬죠? 얘네의 분산 표준 편차도 S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이거를 그대로 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여기는 이렇게 쓸게요. S 제곱과 S.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되니? 콜. 그래서 모집단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줄여서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 편차라고 그러고요. 표본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라고 부릅니다. 되나? 여기서 하나. 몇 명 조사할지는 사실 중요하겠지. 왜? 많이 조사할수록 정확도는 올라갈 테니까. 근데 최적의 인원을 조사하고 싶고요. 자, 그 조사할 인원을 우리가 N명 또는 N개라고 했을 때 저 N을 조사하는 인원수, 조사하는 개수라고 불러도 될까? 그리고 그거를 표본의 크기라고 부릅니다. 요거 이름이 뭐라고? 표본의 크기. 자, 표본의 크기가 100이다 라는 거는 뭔 소리야? 몇 명 조사한다? 100명 조사한다. 이상하지 않죠? 저렇게 앞으로 부를 겁니다. 10명 조사해 라는 말을 표본의 크기가 10이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여기까지 됩니까? 콜. 자, 그럼 보자. 얘를 조사해서 나온 값을 통해 이거를 추정하려는 단원인데 얘네는 얘네와 같다 같지 않다. 같지 않다. 되나? 이해되죠? 당연히 다르겠지. 어떻게 이 조금만 뽑은 녀석이 저거랑 어떻게 똑같겠니? 그치? 근데 보자. 저게 전부 다르다 보니까 추정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변수가 많아 적어. 그래서 너네 어려울까봐 장치를 하나 걸어줍니다. 요 녀석의 분산과 요 녀석의 표준 편차는 저기 있는 애들이랑 똑같다라고 그냥 장치를 준다. 알겠니? 왜? 이게 다르면 문제 푸는 게 더 어려워, 더 쉬워? 더 어렵겠죠. 그래서 너네 풀기 쉬우라고 굳이 얘랑 같다라고 표현해줘. 그리고 표현 안 해도 우리는 같음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되나? 근데 봐봐. 야, 평균까지 똑같아 버리면 구하는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는 평균 정도만 이제 저걸 좀 추측할 때 한번 써봐 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산이랑 표준 편차는 저놈들이랑 똑같기 때문에 사실 둘 중에 아무나 구하면 둘 다의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겠지? 그리고 여기서 구한 평균으로 요 놈이 얼마 정도 될지를 좀 고민해 볼 수 있고 요 녀석의 평균을 또 알면 얘를 또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요런 문제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알겠나? 요까지 되니? 아, 얘네랑 얘네는 원래 같다 같지 않다. 하지만 문제 풀 때 너네 편하라고 얘네 둘은 얘네랑 어떻게 같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고2 때 배우는 요 부분에 나오는 녀석들은 그냥 모분산과 표본분산은 같다라고 문제를 풀면 됩니다. 오케이? 요거까지 혹시 이상한 거 있니? 없죠? 하나 정리할게. 자, 저 N명을 조사할 때 N명은 내가 좋아하는 애들만 조사해선 돼, 안 돼?
그래서 저때 우리는 n명을 추출한다고 하고 n개를 추출한다고 표현하는데 아까 무슨 추출? 임의로 추출해야 돼. 그러니까 나도 안 보고 뽑아야 된다는 소리야. 이해됐니? 여기서 하나만 할게. 자, 이 중에 내가 한 명한테 전화 걸어서 물어보는 거야. 너 치킨이야 피자야 빨리 얘기해. 이거 할 거야. 콜? 근데 전화번호는 랜덤으로 돌아간다 그랬죠? 지금 여기에 12명 앉아있는데 내가 이 중에 한 명한테 전화를 걸 거야. 12명 중 한 명이 받겠죠? 여보세요? 치킨, 피자, 저 치킨입니다. 이러고 끊었어. 이게 은서야. 근데 내가 두 번째 전화를 걸 때 은서 빼고 걸게, 포함해서 걸게? 포함해서 겁니다. 그게 임이야. 알겠니? 뭔 소리인지 알겠냐? 야, 전화 받은 사람의 번호 내가 알아 몰라? 나 몰라. 그거 그냥 뭐냐 기계가 막 돌려가지고 아무 번호나 띵띵띵 띠리링 해가지고 전화 건 거야. 그럼 내가 또 다음 이랬는데 그 번호가 어차피 랜덤으로 돌아가는 건데 똑같은 사람한테 재수없게 또 갈 수도 있다. 요거 압시다. 자, 그럼 n명은 실제 내가 요 중에 n명을 이렇게 뽑아가는 게 아니라 한 개 조사하고 집어넣고 또 다른 한 개 조사하고 요런 거야. 이해됐니? 저 n개는 중복될 수도 있다라는 걸 합시다. 이해됐나? 콜? 여기서 하나 더. 여기 앉은 사람 내가 5명이라고 대충 얘기하겠습니다. 5명. 요건 예를 들어주기 위해 내가 어떤 상황을 하나 줄게. 5명. 5명 중 2명한테 조사할 거야. 치킨, 피자. 오케이? 자, 내가 첫 번째로 전화 걸 수 있는 사람 몇 명? 두 번째로 전화 걸 수 있는 사람 몇 명? 5명. 총 몇 가지? 25가지. 자, 그러면 1번 사람과 또 1번 사람이 되는 경우, 1번 사람과 2번 사람이 되는 경우, 1번 사람과 5번 사람이 되는 경우까지 첫 번째 1번이 받는 경우가 5개죠. 그리고 두 번째 2번이 먼저 받고 1번, 2번이 먼저 받고 2번부터 2번, 5번까지 있겠지? 땡땡땡 가서 맨 마지막에 5번, 1번부터 맨 마지막에 누가 있다? 5번, 5번까지 총 몇 가지가 나온 거야? 25가지. 이해됩니까? 질문. 여기 등장한 사람은 총 몇 명이야? 미안. 사람은 총 몇 번 등장해? 요 하나당 몇 번 등장해? 총 몇 개니까? 25개니까 총 사람은 몇 번 등장해? 요 안에? 50번 등장하지. 이해됩니까? 요 안에 사람은 하나, 둘, 셋, 넷, 세 보면 전부 50번 등장해. 1, 2, 3, 4, 5 중에 한 명이겠지만. 됐나? 그럼 여기서 우리는 1번이 등장한 횟수와 2번이 등장한 횟수와 3번이 등장한 횟수와 4번이 등장한 횟수와 5번이 등장한 횟수를 다 더한 게 50이다라는 거 교이죠? 여기서 질문. 1번 몇 개 들었나 세보자. 자, 요 앞에 1번 5개 있죠? 6개 있지? 이해됐나? 그럼 여기는 2번이 몇 개? 6개. 그럼 1번 6개, 2번 6개, 3번 6개, 4번 6개, 5번 6개 들어있어. 됐나? 자, 여기는 1을 제외하고 나머지 2, 3, 4, 5가 몇 번씩 들어있게? 한 번씩. 됐나? 그러면 1은 여기 6번 들어있고 한 번 들어있겠네? 그럼 1은 총 몇 번 등장해? 10번. 자, 2는 여기 6번 들어있고 나머지는 몇 번씩 들어있어? 한 번. 그러니까 2는 총 몇 번 등장해? 10번. 뭘 말하고 싶게? 1, 2, 3, 4, 5 중에 누군가가 더 들어갈 수가? 없다. 이해되니? 그럼 잘 봐. 얘네로 평균 구하면 1이죠. 얘네로 평균 구하면 1.5지. 얘네로 평균 구하면 3이네. 1, 2, 3, 4, 5의 평균은 원래 2.5지. 맞나? 근데 내가 조사한 이거는 2.5가 아니라 1이 나오는 거야. 이거는 뭐가 나오고? 1.5가 나오고. 이건 2고. 그래서 내가 고른 녀석의 평균은 원래 평균이랑 똑같지는 않을 수 있어. 됐나? 하지만 나올 수 있는 총 몇 가지? 25가지의 평균을 다 더한 다음에 평균 구하면 그거 뭐랑 똑같게? 원래 평균이랑 다시 나올 수 있는 모든 상황을 다 늘어뜨려 놨어. 그걸로 다 더한 다음 평균 구하면 원래 평균이랑 어떻다? 같다. 다시 1번 몇 개 들어있어? 10개. 2번 몇 개 들어있어? 10개. 3번 몇 개? 10, 20, 30, 40, 50을 뭘로 나눠주면 돼? 55로 나눠주면 되죠? 이해됐나? 그러면은 1, 2, 3, 4, 5를 5로 나누는 거랑 어때? 같겠죠?
그럼 평균 3 나오겠지. 이해되나? 뭐 말하는지 알겠어? 자, 그래가지고, 쌤이 내가 2.5라고 그랬지? 3이네요. 미안합니다. 이거 하나하나의 평균은, 이거 하나하나를 쌤이 표본이라고 부를 거야. 저 표본 하나하나의 평균은 얘랑 같다, 같지 않다? 분산도 다를 거지만 그냥 같다고 친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나올 수 있는 표본을 전부 조사한 뒤 그거 전부의 평균으로 내가 뭘 구해보면 평균을 구해보면 그 평균은 원래 저 모집단의 평균과 같다라는 것만 이해합시다. 되나? 자, 그럼 요거 지우고 와. 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표본은 잘 봐. 내가 지금 여기 있는 12명 중에 3명을 고른다고 하면 나올 수 있는 가지수는 총 12, 12죠? 이해되나? 그러면 이거 무수히 많긴 한데 제한은 있어. 끝은 있긴 있지.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표본이 1번 표본, 2번 표본, 3번 표본, 4번 표본, 5번 표본, 6번 표본, 이런 표본들이 사실은 되게 많이 등장할 수 있지 원래. 이해되나? 맞니? 하지만 이 표본들은 무수히 많아 나오다가 끝나긴 끝나. 그럼 잘 봐. 요 녀석의 평균을 쌤이 x바 1번이라고 부를게요. 쟤는 m과 같다 같지 않다? 다르겠죠 일반적으로. 자, 두 번째로 구한 요 녀석의 평균을 x바 2라고 하면은 이 녀석도 얘랑 같지? 않겠고 뭐 얘네들이 같은지 다른지도 내가 알 수도 있어 없어? 없죠. 자, 이 녀석을 x바의 3번, x바의 4번, 요거까지만 하고 쉴게요. 요거 x바의 5번, 이거 x바의 6번. 자, 이런 x바들은 되게 많이 나오겠지. 그리고 저들 하나는 m과 같을 것 같다, 뭐 다를 것 같다. 일반적으로 다른 게 더 훨씬 많겠지. 맞나? 근데 이 나올 수 있는 애들을 싹 더한 다음에 그걸로 뭘 구해보면 평균을 구해보면 요 안에 있는 애들이 골고루 들어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원래 구한 모집단의 평균과 이 평균들을 싹 구한 다음에 그걸로 평균 낸 건 어떨 거다?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expectation, x바. 자, 읽을게. 표본 평균 맞니? 맞아? 네. 뭐의 평균이야? x바의 평균이지. 근데 x바가 뭐야? 표본 평균. 그럼 저거는 표본 평균이라고 읽으면 안 되죠? 표본 평균들의 평균. 됐나? 이거랑 이거는 같은 거 다른 거? 다른 거. 그리고 얘는 뭐와 같다? 그리고 이 m과 같다라는 거는 사실은 암기하는 거지만 이해를 조금 하라고 얘기해 준 거야. 알겠니? 이해된다? 두 번째. x바들의 분산 나 구할 수 있게 없게. m 지금 어떻게 구했냐? 내가 구한 거야 직접? 아니. 직관적으로 그렇겠지라고 친 거지. 분산 구할 수 있다 없다? 있으면 넌 천재고. 있냐? 바로 그냥 호기야 박사하면 돼. 왜 안 돼? 어떻게 구할 거야? 분산을 지금 x바가 뭔지도 모르는데. 야, 그리고 x바를 잘 봐. 이거 10개의 표본을 조사할 거냐? 너네 표본 몇 개 조사할 수 있어? 많이. 어? 몰라. 표본 조사 왜 하는 거야? 다 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잘 봐. 내가 저 x바라는 거를 조사할 건데 저기서 구한 평균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한 번 더 할래? 한 7번 한 다음에 그 중에 제일 좋은 거 고를 거니? 다시 표본 조사 몇 번 한 거야? 한 번밖에 못해. 어떻게 여러 번 했냐? 그럴 거면 유정수 조사하지. 이해돼? 난 x바들의 평균을 구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직관적으로 받아만 드리는 거야. 구할 수 있다면 이란 뜻이야. 당연히 x바들의 분산 구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알겠니? 너네가 구할 수 없다고. 그래서 그냥 받아들인다. 이 분산은 당연히 이 분산이랑 다른 얘기야. 이거는 요 안에 있는 녀석들의 분산이고 요거는 표본 평균들의 분산이니까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야? 다른 말이야. 그리고
표본 하나의 분산과 표본 평균들의 분산도 완전히 다른 말이야. 알겠니? 이해됐나? 그래서 당연히 얘랑 얘도 같지 않아. 다른 뜻이거든. 되나? 그래서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게 얘랑 완전 상관없으면 문제에서 뭔가를 물어볼 수 없고 너무 어렵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기로 해. 이 녀석의 분산은 모 분산이랑 똑같다라고 해주고 싶은데 그럼 문제 낼 수 있는 건덕지가 아주 많이 줄어듭니다. 이해되나? 그래서 얘를 표본의 크기로 나눈 게 분산이다라고 우리는 치고 계산만 할 거야. 알겠어? 당연히 여기다 루트 씌운 걸 뭐라고 부를 거고 표준 편차라고 할 거고. 됐나? 그럼 얘는 루트 n분의 분자는 뭐가 될까? 시그마가 되겠죠? 여기까지 정리 한번 하자. 자, 모집단에 있는 걸 다 조사하는 걸 전수조사, 일부만 조사하는 거를 표본조사라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표본조사를 많이 하겠지. 모집단에 있는 녀석들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 편차라 그러고요. 하나 뽑아. 그래서 뽑은 녀석들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라고 합니다. 되나? 자, 몇 개를 조사할지 몇 명을 조사할지를 갖고 걔를 표본의 크기라 그러고 10명을 조사한다 그러면 10명은 임의로 추출해서 조사해야 돼. 이해되니? 근데 임의로 추출하면 고르네 또 골라도 돼요. 됩니다. 내가 고르는 게 아니니까 골라질 수도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얘네 셋과 얘네 셋은 일반적으로 같지 않겠지만 그러면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분산끼리는 어떻다고? 같다고 칠 거고요. 평균은 다르다고 칠 거야. 알겠나? 요거까지 되니? 마지막. 실제 나올 수 있는 표본은 되게 많지만 무한대야 끝이 있어. 끝이 있어. 그래서 나올 수 있는 표본들을 만약에 내가 다 구했다면 그들 하나하나의 평균은 원래 평균과 어떨까? 같아요. 달라요. 다르겠죠. 그러나 나올 수 있는 평균을 다 더해서 그걸로 평균 내면 모평균과 아마 어떨 거다? 같을 거다라는 건 직관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리고 그 X바들의 분산은 구할 수가 있어 없어? 없기 때문에 모분산이랑 관련이 있다 정도를 우리는 그냥 가볍게 받아들일 거고요. 근데 얘까지 똑같으면 진짜 너무 쉽거든. 그래가지고 얘는 쟤를 뭘로 나눈 거랑 같다? 표본의 크기로 나눈 거랑 같다. 요거 암기해야 됩니다. 알겠나? 이해되니? 자, 그럼 여기서 문제로 낼 수 있는 거 첫 번째. 너네한테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중에 뭔가를 물어보는데 물어볼 수 있는 주체는 몇 개게? 평균 구해라고 할 수 없죠? 누구의 평균 구해라고 말할 수 있어. 알겠니? 근데 이거 누구가 몇 가지 존재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첫째, 모 집단의 그거 구해. 표본 한 개의 그거 구해. 표본 평균들의 그거 구해. 중에 하나를 물어봅니다. 알겠나? 그래서 이 부분에서 너네가 해야 되는 거는 도대체 내가 구해야 되는 건 누구의 평균인가? 누구의 분산인가? 누구의 표준 편차인가를 구분하는 게 너네가 해야 되는 거다. 되나? 마지막 X바들은 왠지 모르겠는데 여기 나오는 수많은 X바들 있지? 걔는 뭐 어떤 분포를 만드는데 너네가 이전에 배웠던 분포 중 가장 중요한 분포가 뭐야? 아니야. 정규 분포. 그래서 X바들은 정규 분포가 된다라고 칠 겁니다. 무조건. 알겠니? 요게 1단원 내용 끝이다. 좀 쉬자. 이 중간에 끊기가. 자, 보자. 페이지 158에 있는 두 문제와 아래쪽에 있는 문제 한 개 정도 또는 시간이 되면 2개 정도만 풀고 오늘 마칠 겁니다. 오늘 함량 별로 안 되지만 요게 수능에 그대로 나오니까 또는 모의고사에도 그대로 나오는 수준이니까 오늘 한 것만 잘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아까 했던 얘기 싹 빨리 한번 복습하면 내가 조사하려는 전체 집단을 모집단 그리고 그 중에 일부를 뽑아가지고 만든 집단을 표본 집단이라고 부르는데 그냥 모집단, 표본이라고 보통 부르고요. 모집단 안에서 있는 녀석들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가 있을 거고 내가 뽑은 녀석들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가 있을 건데 그들은 일반적으로 같다 같지 않다? 같지 않다. 자, 이거를 조사해서 얘를 추정할 건데 셋 다 다르면 이걸 추정하기 힘들기 때문에 둘은 얘네랑 같다고 칠 겁니다. 됐나? 이건 문제를 쉽게 풀기 위한 장치니까 그냥 받아들여주면 된다. 단 평균까지 똑같으면 물어볼 게 없죠. 그러니까는 요 녀석은 얘랑 같다고 보지 않을 거야.
되니? 자, 몇 명 조사할진 모르지만 많이 조사할수록 뭐 정확도는 올라가겠죠? 어쨌든 최적의 인원을 조사할 거긴 한데 문제에서 걔는 항상 정해주니 걱정하지 마시고 n개를 조사한다. n개를 이미 추출한다. 표본의 크기가 n이다. 모두 같은 말이라고 했고요. 이미 추출이라는 방식은 전화를 건다고 생각하면 한 번 받은 사람이 또 받을 수도 있어요. 있는 그런 방식이야. 그러니까는 그 좀 전에 마치 공을 우리가 번호 확인하고 집어넣는 게 있고 안 집어넣는 게 있지. 이건 집어넣는 거야. 알겠죠? 그리고 실제로는 내가 공을 색깔을 확인하고 뺐어. 그럼 두 번째 넣는 애가 이거 확률이 변해 안 변해? 그래서 어려워져서 이미 추출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확률을 계속 변하지 않게 하려고. 어쨌든 그런 얘기 했고요. 표본은 실제로 되게 많이 나올 수 있지만 무한대로 나오지는 안 된다 그랬지. 자, 뭐 가상의 상황을 지금 표현해 본 겁니다. 수많은 표본이 나올 수 있고 그들마다 평균이 있겠죠. 얘네들의 모든 분산은 다 이거랑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그들의 평균은 같지 않을 거라고 지금 배우고 있는 거야. 되나? 하지만 나올 수 있는 모든 표본을 다 나열한 뒤 그들의 평균을 싹 더해서 그걸로 평균 구하면 걔는 뭐일 거다.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다. 되나? 그리고 이 녀석들의 분산도 실제 내가 구할 수 있어 없어? 없죠. 표본은 하나만 구할 수 있는데 그걸로 내가 저 분산을 어떻게 구해? 평균은 어떻게 구하고? 그치? 받아들인 거죠. 마찬가지로 해도 받아들일 건데 이게 전혀 새로운 애면은 너무 뭔가 어렵잖아. 그래가지고 정한 거야. 모 분산을 뭐로 나눈 거랑 같다. 이건 암기하시면 됩니다. 됐나? 근데 무조건 n으로 나누는 게 아니죠. 얘를 물어보면 나누면 안 돼. 쟤를 물어봐도 나누면 안 돼. 얘를 물어볼 때만 나누는 거야. 그래서 문제에서 누굴 물어보는지를 잘 구분하라고 했다. 알겠냐? 뭐 얘는 여기 루트 씌운 거니까 뭐 따로 외우시면 되고. 마지막! 저기 나오는 x바들이란 표본 평균들이라는 말이야. 저 수많은 표본 평균들은 다 점으로 찍어보면 무슨 분포다? 정규분포가 된다. 왜 정규분포인지는 알 수 없다. 모집단은 정규분포일 수도 있고 이항분포일 수도 있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애일 수도 있죠. 그게 뭐든 얘는 정규분포가 됩니다. 저 왜 되는지 우리는 알아 몰라? 모른다. 되니? 이해됐나?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문제를 쉽게 풀기 위해 뭉갠 거 몇 개만 체크할게. 표본 분산과 모분산이 어떻다? 같다. 됐어? 왜 같은지 모르잖아. 같다고 친 거야. 두 번째, 모평균이랑 모분산, x바들의 평균 분산이 모평균과 모분산과 관련이 있었는데 너네 이거 정확히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죠? 이것도 뭉개고 배운 거고요. x바들은 무조건 무슨 분포가 된다고 칠 거야. 왜냐면 다른 분포도 될 수 있지만 그러면 문제 풀 때 변수가 생기잖아. 그래서 그냥 다 정규 분포라고 쳐라고 지금 세 가지 뭉갰다. 알겠니? 이 뭉갠 건 어떻게 보면 이해를 하는 입장에서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문제 푸는 애들한테는 아주 땡큐인 거야. 이런 조건들 때문에 문제가 다 쉬워지거든. 자, 요 내용을 가지고 158, 159에 있는 문제 좀 풀 겁니다. 자, 이게 두 개만 풀 생각인데 혹시 시간 여유가 되면 하나 정도만 밑에 있는 거 더 풀게요. 그리고 지금 풀 문제들 정도가 고3 때 너네가 실제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볼 문제들이랑 난이도가 거의 비슷해. 물론 막 28, 29, 30에 나오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요 정도만 풀어도 4점짜리까지 다 풀 수 있다. 어쨌든 자, 대표 예제 1번을 경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문제 풀기 전에 오른쪽에 딱 보니까 표가 하나 그려져 있고 그런 표를 우리는 무슨 분포표라고 불러? 확률 분포표라 그러고 그런 분포를 우리는 확률 분포라고 부르죠. 기억하냐? 자, 확률 분포표를 보고 너네가 해야 되는 할 수 있는 짓거리가 3개인데 첫 번째, 확률을 다 더한 건 얼마일 수밖에 없어? 그래서 만약에 이 안에 미지수가 있다면 우리는 그 미지수를 구할 수 있죠? 물론 하나일 때겠지만. 두 번째, 얘네로 뭐 구할 수 있어? 평균 구할 수 있습니다. 익스펙테이션 x 구할 수 있고요. 확률과 이 x를 다 뭐 하면 돼? 곱해주면 되죠? 그러면 4분의 1 더하기 1 더하기 4분의 3이니까 평균은 얼마가 된다? 3이, 미안해. 2가 된다. 이런 거 구할 수 있니? 자, 또 누구 구할 수 있니? 자, 분산도 구할 수 있는데 분산은 사실 x의 제곱 빼기 평균의 제곱이죠? 그래가지고 뭔 소리니? x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 거잖아. 그래가지고 얘 먼저 구해야 되지.
자, 쟤는 어떻게 구합니까? x를 제곱하시면 1은 뭐가 되고 1. 1이 되고 2는 4가 되고 3은 9가 되고 요 녀석들로 평균 구한 게 이거지. 한번 보여봅시다. 자, 그럼 얘는 4분의 1에다가 2에다가 4분의 9 되는 거 맞냐? 네. 그럼 4분의 10이니까는 2분의 5에다가 2 더하니까는 2분의 9가 내가 원하는 x제곱의 평균이네. 맞니? 그럼 내가 원하는 분산은 저 x제곱의 쓸게요. 요 외우라고 했지? x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뺐다. 이 m이라는 놈은 얘랑 같은 거 알지? 그러면 이거에서 뭘 빼주면 돼? 평균의 제곱. 4를 빼주면 되네. 맞나? 그럼 2분의 1. 뭐 나온 김에 시그마까지도 좀 구할게요. 그럼 여기다 루트 씌운 거니까 2분의 루트 2라는 것도 할 수 있겠지? 유리화까지 시켜준 결과입니다. 루트 2분의 1이니까. 자, 그럼 나는 x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저 주어진 분포표를 이용해 구했다. 이해되니? 됩니까? 자, 이거를 물어보면 이제 이게 앞 단원에서 배운 확률 분포 문제가 되는 거야. 됐니? 근데 이 문제는 아마 다른 걸 물어볼 겁니다. 자, 문제로 돌아갈게. 자, 모집단의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오른쪽과 같다. 간단히 말하면 지금 내가 구한 건 무슨 집단? 모집단. 됩니까? 자, 모집단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거는 이거에서 일부를 아마 뽑겠네. 그리고 뽑은 녀석을 통해 또 뭔가를 물어볼 수 있겠네. 맞나? 아, 추정 쪽 내용이구나라는 걸 가볍게 알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지금 내가 구한 애들 중에 모집단이고요. 이 모집단의 평균이 현재 얼마인 거고? 2인 거고, 이 녀석들의 이걸 그냥 모분산이니까 시그마 제곱이라고 쓸게요. 가 얼마인 거고? 2분의 1인 거고, 모 표준 편차가 현재 2분의 루트 2인 거지. 맞나? 자, 지금 이게 모집단이고요. 여기서 일부를 뽑을 겁니다. 몇 개 뽑는데? 3개. 표본의 크기가 3이다라는 거는 3개를 추출한다는 말이죠. n은 3이다. 자, 이 안에 있는 것 중에 세 녀석한테 조사할 거야. 너 평균 얼마야? 너 평균 얼마야? 너 평균 얼마야? 뭐 이런 걸 물어보겠죠. 아니면 너 얼마야? 너 얼마야? 너 얼마야? 이런 걸 물어볼 거야. 근데 똑같은 애가 또 물어봐도 돼요. 상관없다. 왜? 임의로 물어보는 거니까. 이런 얘기를 했죠. 자, 요 녀석을 표본이라 그랬고요. 요 녀석을 갖고 내가 평균을 구한 걸 m이라고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이 녀석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는 일반적으로 이거랑 같다, 같지 않다? 같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녀석의 평균을 다르게 뭐라고 부르는데 앞으로 x바라고 부를 거니까 저 표현은 외우길 바랍니다. 자, 얘의 평균을 우리는 x바, 얘의 분산은 다를 거기 때문에 s제곱, 얘의 표준 편차는 s라고 부를 거야. 되나? 자, 근데 여기서 장치가 하나 들어가죠. 분산과 표준 편차 맞아. 쟤랑 다르다면 좀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얘네는 얼마라고 가정한다고? 모분산과 모표준 편차와 같다고 가정할 거야. 알겠니? 이거는 쉽게 풀기 위한 장치니까 그냥 받아들여야 된다고 했어. 자, 요거 2분의 1이었고요. 요거 2분의 루트 2였습니다. 요거까지 되니? 요거까지 됐나? 그 다음 x바가 실제로 요 녀석의 평균인데 이 평균은 사실 졸라 많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죠. 누구를 고르냐에 따라. 근데 그 녀석들이 나올 수 있는 모든 걸 내가 사실 조사할 수는 없어. 근데 조사했다고 치면 이 녀석들의 평균은 누구랑 같았고 모평균과 같았고 그 녀석들의 분산은 모분산과 같지는 않았으나 모분산을 뭐로 나눈 거랑 같다? n으로 나눈 거랑 같다라는 거 됩니까? 네. 자, n이 지금 문제에서 3이기 때문에 이걸 3으로 나누면 6분의 1이겠죠? 됐나? 자, x바들의 표준 편차는 여기다 루트 씌운 거니까는 6분의 루트 6이라고 그냥 적도록 하겠습니다. 됩니까? 마지막 여기서 땡땡땡 x바들은 왜인지 모르겠지만 무슨 분포라고? 정규 분포기 때문에 만약에 정규 분포에서 써먹었던 내용을 물어본다면 활용할 줄 알아야 된다. 알겠니? 자, 문제에서 뭐 물어보나 봅시다. 표본 평균 x바의 평균 분산을 구해라. 다시 누구의 평균 분산 구해라? x바의 평균. 자, 그럼 물어봅시다. 1번에서 써야 돼? 2번에서 써야 돼? 3번에서 써야 돼? 3번. 됐나? 표본 평균을 표본의 분산, 표본의 평균이 아니라 표본 평균의
평균 분산을 물어본 거야. 됐나? 그럼 내가 지금 이 문제에서 대답해야 되는 건 바로 얘네들이겠죠? 평균은 2, 분산은 6분의 1. 뭐 표준 편차까지 물어보면 6분의 1 두유까지 해주면 되겠죠? 됩니까? 자, 지금 X바는 문제에서 얼마인지 안 나와 있지만 안 물어볼 거라서 뭐 얘기를 안 해준 거야. 알겠니? 다음 대표 이제 2번까지 갑시다. 자, 어느 고등학교 학생들의 하루 TV 시청 시간은 평균 60분, 표준 편차가 10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슬러시. 일단 여기까지는 이게 통계 문제인지, 미안, 추정 문제인지, 뭐 정규 분포 문제인지는 몰라요. 됐나? 일단 문제에서 정규 분포라는 말이 굳이 또 등장했고, 오른쪽에 봤더니 어떤 표 보이니? 자, 그 표를 우리는 표준 정규 분포 표라고 부르죠? 넓이 구할 때 그거 사용했던 적이 있는데 아마 이건 정규 분포 내용을 쓸 것 같아. 시험에서도 좋아할 것 같고요. 자, 일단 슬러시 한 대까지 좀 잠깐 보면 어느 고등학교 학생들의 하루 TV 시청 시간은 평균이 얼마, 표준 편차가 얼마라고 했는데 그거 추정 단원이었으면 고등학생들 전부를 말하는 거야? 그 중에 일부만 말하는 거야? 일부냐? 어느 고등학교 학생들의 하루 TV 시청 시간은 평균이 얼마라고 얘기하려면 일부만 조사해야 돼? 다 조사해야 돼? 모집단에 대한 얘기를 한 겁니다. 알겠나? 자, 그리고 뒤에 내용을 읽어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될 수 있어. 이 학교 학생들 중에서 25명을 이미 추출할 때, 그러면 지금 그 이미 추출하기 전에 그 평균 표준 편차 얘기할 때는 추출한 상태로 했다는 거야? 그 전에 그냥 다 구했다는 소리야? 그건 모집단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런 거는 뭐 처음에 헷갈리지. 하다 보면 금방 적응이 될 겁니다. 이 25명을 이미 추출할 때, 자, 일단 뭔지 모르겠지만 추정 파트니까 천천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집단이 있습니다. 얘네한테 지금 TV 몇 시간 봐? 이거 물어봤어. 맞아? 그랬더니 평균 몇 시간 본대? 60분. 1시간. 하루에 1시간을 본다고? 부대기죠. 자, 어쨌든 평균 60분. 표준 편차는 얼마다? 10분? 70분 보는 새끼도 있고 막 이런 거야? 얘는 10의 제곱, 얘는 10.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게 모집단의 정보다. 맞나? 그게 모집단 건지, 표본 건지, 표본 평균될 건지를 모르겠으면 뭐 다 해보세요. 그리고 사실 이거는 문제를 풀면서 익숙해지는 거니까 뭐 국어를 잘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뭐 구분할 수 있는 수준이니 같이 연습 잘 합시다. 이 중에 몇 개를 뽑는데, 몇 개 뽑는데? 25명. 25명만 조사할 거야. 이거를 다 근데 사실 이건 잘 봐. 야, 모집단을 조사했으면 원래 표본 조사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원래는 없어. 근데 이 관계를 그냥 연습하라고 주는 문제들이야, 지금. 여기서는 그걸 하고요. 요 뒷단원에는 그래서 표본 갖고 이거 어떻게 구해가 이제 두 번째 내용이야. 근데 일단은 첫 번째 내용이니까. 자, 표본을 구합니다. 자, 근데 표본의 평균은 얘랑 같지 않다라고 했고요. 이 녀석의 분산은 누구랑 같다? 모분산이랑 같다라고 얘기를 했지. 자, 이 녀석의 표본이랬다. 표준 편차도 이 녀석이랑 같고 이거 10이라고 하고 이거는 내가 이제 모르는 거 됩니까? 이해되니? X바들의 평균을 물어볼 수도 있는데 얘는 누구랑 같고? 모집단의 평균과 같고 X바들의 분산도 물어볼 수 있는데 내가 못 구하니까 우리는 외우면 된댔죠? 모분산을 뭐로 나누면 된다? 그러면 이제 모분산이 100이니까 25로 나누면 얼마야? 4가 되겠죠? 자, 쓸까요? n분의 시그마 제곱이고 이거는 4가 된 거. 자, 표준 편차는 굳이 외우기보다는 분산에 루트 씌운다는 생각이 편한 거 알지? 얘는 2가 되는 것까지 됩니까? 마지막 X바들은 무조건 무슨 분포라고? 정규 분포라고. 되나? 요거까지가 우리가 추정단원에서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처음에 비해 조금씩 간단해지고 있는 거야. 자, 1번과 2번의 차이는 1번은 직접 평균 분산을 구하라고 한 거고 2번은 지금 준 겁니다. 대신 어떤 내용까지 쓰고 있는 거야? 문제에서 정규 분포라는 내용도 쓰고 있는 거야. 자, 그럼 문제에서 뭐라고 하나 봅시다. 25명을 이미 추출할 때 시청시간의 평균이 59분 이상 63분 이하일 확률. 보자. 확률 구하라 그랬죠? 확률 구하라 그랬지. 뭐보다는 크고? 59보다는 크고 누구보다는?
63보다는 작을 확률을 물어봤는데, 자, 중요하다. 여기 들어가야 되는 게 뭔지를 생각합시다. 이게 또 사실은 이제 뭐 국어야, 결국엔. 25명을 추출하고, 너네 보고 걔네의 뭘 구하라고 했어? 평균. TV 시청 시간의 평균을 구하라고 했어. 근데 그게 얼마인지 안 나와 있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걔를 뭐라고 불러? 아니 봐봐 25명을 뽑아서 평균 구한다고 했잖아. 그게 M이야? X바야, 알겠니? 근데 그 X바가 얼마인지 내가 알아 몰라? 몰라. 그럼 X바는 뭐 60분을 기준으로 60분 근처 오면 잘 나올 거고 뭐 20분 이런 건 되게 안 나오겠지. 그래서 20분 나올 확률은 되게 낮을 거고 60분 나올 확률은 더 높겠죠. 근데 지금 이거는 60분 몇 분은 이상 확률 변수가 아니니까 어디부터 어디 사이에 나올 확률 이렇게 물어본 거지. 어쨌든 누가 이 사이에 나올 확률을 물어본 거야? 누가? 내가 구한 25명의 뭐? TV 시청 시간의 평균이라고 말할 수 있냐? 그리고 쉽게 말하면 그게 뭐야? 그러니까 X바 그 표본의 평균 됐니? 그 표본의 평균이 저 사이에 있을 확률이라는 말을 지금 이렇게 좀 어렵게 한 거야. 간단히 말하면 여기 누구 집어넣으면 된다? X바 집어넣으면 되는데 사실 이런 거 너네 되게 어려워한다. 그래서 X바 안 구하고 그냥 X 가지고 이렇게 구해요 보통. 그럼 틀리겠지? 됐나? 자 그럼 정리. X바가 무슨 분포기 때문에 우리는 이 넓이를 그림을 그려가지고 빠르게 구할 수 있다 없다? 있겠네요. 자 이거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 그림 하나 오랜만에 그리도록 합시다. 정규 분포인데 이렇게 생겼지? 가운데는 얼마야? 잘 봐. 그치? 왜 60이야? 이게 60이어서가 아니라 이게 걔랑 같아서 60이 됐던 거야. 알겠나? 자 60인데 어디부터? 59부터 어디까지? 63까지의 요 넓이를 구해준 게 바로 내가 구하려는 답 맞니? 자 근데 이 넓이를 구하려면 그지 같은 식을 정적분해야 되는데 할 일 있다 없다? 없고요. 저 모양을 조금 변형해서 평균 빵 표준 편차 1로 바꿔서 어떤 사람이 넓이를 다 구해놨죠. 그거를 활용하면 되고 그 표가 오른쪽에 있지. 자 그 다음에 전에 Z는 무엇과 같다고 했나?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시그마의 개수라고 불렀다. 알겠나? 그래가지고 표준화 굳이 시킬 필요 없다고 그랬죠. 자 이 60이라는 애는 표준화 시키면 어떤 숫자가 되니? 0이 되죠. 자 그래서 나는 얘랑 얘만 찾으면 되는 거죠 원래. 근데 지금 시그마가 얼마야? 2지. 자 이거 10 읽어야 되니? 2 읽어야 되니? X바들의 확률이어서야. 근데 이거를 그냥 얘를 갖고 풀었으면 답이 다르게 나오겠죠. 물론 객관식이면 답이 없으니까 아 이게 아니구나라고 할 수 있어. 그러니까는 너무 막 어려워하지 마세요. 아니면 딴 거 하면 되니까. 시그마가 현재 2니까는 60부터 여기는 얼마나 갔니? 절반 갔죠? 근데 여기가 0이니까 여기는 1. 0.5. 다시 표준 편차가 얼마야? 이게 시그마야 지금. 얘의 시그마야. 근데 2만큼 간 게 아니라 2에 얼만큼 갔어? 반. 그럼 시그마가 한 개 간 게 아니고 절반 갔잖아. 근데 뒤로 갔으니까는 뭐라고 써야 돼? 요 녀석은 마이너스 0.5가 되겠죠? 이게 되나? 네. 자, 그 다음에 60부터 63까지는 2가 몇 개 들어있는 거야? 한 개 반 들어있네요. 그러니까 얘는 Z가 되면 얼마가 된다? 1.5. 그럼 내가 구해야 되는 넓이는 P 뭐부터? 마이너스 0.5부터 자, 표준화 시킨 녀석은 뭐라고 부르죠? Z 그리고 63은 뭐라고 되나? 1.5다. 됩니까? 자 그럼 그 오른쪽 표에서 내가 읽어야 되는 숫자는 몇 개야? 2개요. 첫 번째 누구? 0.192가 마이너스 0.5부터 0까지지. 근데 플러스 쪽과 마이너스 쪽 모양이 어떻기 때문에? 같기 때문에 그거 읽어주면 되고요. 두 번째로 1.5까지도 필요하니까는 4332까지 읽어주면 되겠죠? 그 둘 뭐 해주면 되니? 빼? 더 해야 됩니다. 빼. 우리 살을 빼야지. 그걸 빼면 안 돼. 자, 요거 할 수 있겠냐? 네. 자, 시간이 아주 조금 남았으니 밑에 5번 문제만 개빨리 풀고 가겠습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천천히 개념을 적용하는 연습을 했으니 이제 문제만 한번 빠르게 풀어볼게. 밑에 유제 5번이 지금 풀었던 거랑 비슷한 거죠. 자, 일단
10초 후에 풀게요. 자, 보자. 어느 회사에서 생산하는 과자 한 개의 무게는 회사에서 생산하는 과자 한 개의 무게의 평균을 말하려면 다 조사해야 돼? 조금만 조사해야 돼? 다 조사해야 말할 수 있죠? 이해됐나? 야, 조금만 조사했으면 조금만 조사했다고 말해야 될 거 아니야. 맞지? 근데 야, 이 회사에서 나오는 과자 한 개의 무게는 평균이 이거야 라고 말하려면 다 조사한 거 맞지? 이해됐나? 이게 우리가 좀 헷갈리는 부분이지만 사실은 다 조사할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알아서 그래. 근데 지금 여기는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냥 이들의 관계식을 물어보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등장한 거야. 원래는 과자 무게 평균을 어떻게 조사하냐. 그쵸? 자, 어쨌든 평균이 얼마고? 120이고 표준 편차가 얼마다? 자, 거기까지 나온 정보는 누구의 정보를 말해준 거야? 모집단의 정보가 평균이 그거고, 그 다음에 분산도 그거고, 표준 편차가 그거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평균이 120. 표준 편차가 16이죠. 16의 제곱. 이렇게 하면 될까? 자, 근데 실제로 저거를 조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 중에 몇 개를 64개를 추출해가지고 걔네를 가지고 뭔가를 얘기한다고 하죠. 맞나? 네. 자, 그럼 64개를 가지고 구한 평균은 얘네랑 같지 않다? 같지 않다. 그래가지고 제 평균은 X바라고 얘기하고 이게 얼마인지는 모르고요. 요 녀석의 분산은 실제로 S제곱이라고 부르지만 저것까지 다르면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모분산이라고 어떻다고 친다? 같다고 친다고 했으니 얘는 16의 제곱일 거고 모 표준편차도 표본 표준편차도 모 표준편차랑 같으니까 16이라고 불러도 되겠죠? 이해되나? 그 다음 실제로 나올 수 있는 X바들을 다 구했다고 치면 그 X바들의 평균은 무엇과 같고? 120. 모 평균과 같고 120일 거고요. X바들의 분산도 실제 난 구할 수 있다 없다? 없지만 문제가 그냥 뭐라고 정해줬어? 모 분산을 뭐로 나눈 거? 64. 그러면 16의 제곱이면 얼마냐? 256인가? 맞니? 2의 8승이니까 256을 64로 나누니까 4겠네요. 자, 그 다음에 X바의 시그마는 여기다 놓고 씌운 거니까 2라고 부르면 되겠지? 한 번만 쓰자. 얘는 시그마 제곱을 n으로 나눈 거고 그게 현재 4가 된 거죠. 되나? 마지막 X바는 왠지 모르겠지만 무슨 분포가 될 수밖에 없다? 정규분. 얘는 정규 분포가 되더라. 왜 정규 분포인지 뭐 우리 알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냥 문제가 너네 좀 쉽게 풀라고 저렇게 정해준 거야. 여기까지는 쓸 수 있으면 통계 중에 25% 끝난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50% 끝났지만 그냥 25라고 할 거야. 좀 겸손하게. 자, 그럼 문제에서 뭐 말하나 볼게요. 이 회사의 과자 중 64개를 이미 추출을 할 때 걔네 평균이 그거 사이인 거라고 얘기한 거 맞니? 그럼 좀 전에 풀었던 요 문제랑 어떤 거니? 같은 거죠. P 누가 그거 사이에 있다고 얘기한 거야? X바가 그 사이에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럼 118부터 X바가 123. 자, 이거 물어봤는데 X바가 공교롭게도 무슨 분포기 때문에 정규분. 구하려면 그래프를 그려야 하죠. 가운데는 X바에 뭐가 들어가고 평균. 걔가 120이고요. 자, 문제에서는 118부터 123까지 요 사이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네. 맞나? 네. 자, 근데 이 넓이를 구하려면 우리는 표준화라는 짓을 해야 되는데 표준화를 좀 쉽게 하라고 했죠? 자, 그리고 표준화는 원래 이 숫자에서 평균 빼고 표준편차로 나누는 거니까 120을 빼고 2로 나눠야 되는 거다. 근데 그 과정을 해보고 나면 평균으로부터 표준편차가 몇 개 떨어져 있냐라는 값이 나오죠? 그래가지고 그 값만 빨리빨리 찾자고 했고 그 값이 뭔지는 뭐 표 이용하려니까 위에 있는 거 보고 쓰면 되겠죠. 자, 일단 120은 표준화시키면 얼마 되고 0. 지금 시그마가 얼마니? 그럼 뒤로 얼마큼 갔어? 하나 갔고요. 앞으로는 얼마 왔니? 1.5 왔다는 거 이해됩니까? 네. 자, 이거는 표준화시키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1.5보다는 작거나 같다. 자, 위에 그 예제에 있는 표 좀 이용합시다. 처음으로 읽어야 되는 값이 얼마고? 3413이죠. 그게 어디부터 어디까지의 넓이야? 마 1부터 0까지의 넓이죠. 문제는 0부터 1이라고 돼 있긴 하지만 넓이는 같으니까. 두 번째로 읽어야 되는 넓이는 433이 그게 0부터 1.5까지인 거 되냐?
더해 빼? 둘이 더 하면 되겠죠. 그럼 그 값이 내가 원하는 답이 되겠죠. 됩니까? 오늘 니네 걸로 만들길 바래. 고생 많았다.